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그럼 금연에 대한 그런 얘기도 막 했는데 우리나라에 그러면 언제부터 담배를 국가에서 전매하게 됐을까요? 남인아용님이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안 피는 사람들이었네. 아니지, 정조도 똑똑했는데 꼭 그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정약용도 똑똑했는데 담배 좋아했고 그런 건 뭐 개인차. 그 똑똑하고 그런 걸 떠나서 장수한 사람은 안 핀 게 맞아. 아무래도 좀 담배 핀 뭐 정조도 좀 빨리 죽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담배를 전매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냐면 참 우리나라가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 중에서 일제시대의 것을 이어받은 게 되게 많아요. 담배를 전매하게 된 것도 바로 일제시대부터 담배를 전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홍삼, 소금, 담배를 전매했어요. 그래서 그 담배를 통해서 엄청나게 세금을 일본 애들이 걷어들였는데 일본 애들이 전체 우리나라에서 받은 세액의 거의 20%, 전체 세액의 20%가 담배 세액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담배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폈다라는 거지. 근데 그 전매제가 이제 KTNG 담배 인삼공사로 받아가지고 이제 소금은 전매하지 않지만 담배와 인삼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거의 전매하고 있죠. 근데 뭐 무슨 전매공사 이렇게 하진 않지만 담배 인삼공사가 거의 뭐 국가기업이기 때문에 전매가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일제 잔재는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심지어 닭도리탕도 닭볶음탕이라고 하라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 일본이 만든 전매제도는 담배 전매제도는 왜 안 풀지? 뭐 그런 생각. 이런 얘기하면은 국가가 저를 싫어합니다. 국가에서 아직도 담배 그 세액으로 걷는 그 세금이 엄청나요. 지금 이번에 KTNG에서 발표한 게 담배값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는 사람들은 피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2,500원일 때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더 비싸짐으로써 많은 사람이 사지 않더라도 어쨌든 가격 자체가 올라갔으니까.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옛날 추억을 생각하시라고 담배 이름으로 인해서 이런 묻어나는 우리의 역사의 풍경들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준비를 했어요. 일제라는 말은 써도 되나요? 일제강점기. 일제시대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라. 일제강점기라고 하자. 뭐 이런 거. 일제라는 말을 안 쓰면 뭐라고 쓸까? 일본이라고 해야 되나? 일제라는 용어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그 시대를 우리가 일제시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마치 우리나라 시대 구분이 조선시대, 일제시대 뭐 이런 식으로 너무나 그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처럼 용어가 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란 용어가 맞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제로 인해서 받아들여졌다. 뭐 그런 용어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담배 사진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아주 옛날 담배부터. 그전에는 곰방대나 이런 장죽에 이렇게 담배를 빻아서 폈다면 여러분들 요즘에 피는 그런 필터 담배는 언제부터 이렇게 원통으로 생긴 담배는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는지 1945년에 9월에 광복기념으로 처음으로 이런 각에 나온 원통형 담배가 이게 승리라고 합니다. 이걸 어떤 블로거 분이 이렇게 담배 사진을 다 모아놓으신 거예요. 아니 이런 고마우신 분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출처를 거기서 이제 해가지고 따왔는데 연도까지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1945년 9월부터 47년 5월까지. 이 승리는 그때 당시 얼마였냐면 3원이었대요. 근데 그 3원인데 그때 당시 쌀 한 가마니가 45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45원이면 3원이면은 쌀 한 가마니면 여러분들 거의 한 달 넘게 먹는 양인데 이게 3원이면 꽤 비싼 편이었다고 해요. 요즘으로 치면 요즘 물가로 치면 한 5,000원, 6,000원 정도? 그래서 아무튼 꽤 비싼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서 승리는 항상 공급량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945년 순서대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1945년에 이제 광복 기념으로 만든 첫 담배가 승리. 자, 그 다음으로 이제 1946년에 나온 담배로 유명한 게 이제 백두산 무궁화인데 백두산 사진은 제가 못 구했고요. 백두산이 지금 북한에서 팔고 있는 요즘 담배만 나오길래 이제 무궁화만 따왔어요. 무궁화 담배 바로 46년에 나온 46년 6월부터 47년 12월까지 팔았던 무궁화 담배. 글씨 봐, 무궁화. 뭔가 애국적이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담배 이름 자체가 뭔가 애국심을 고취하는 뭐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1949년에 이제 국군 창설 기념으로 화랑이라는 군용 담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 화랑 담배는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못 봤겠지? 53년 못 봤겠네요. 담배각이 되게 국군스럽죠? 막 스타, 육해군 뭐 이런 거 막 느낌인데 막 그런 갈고리 뭐 이런 것도 있고 군인을 상징하는 이런 식으로 화랑, 이게 이제 군용 담배, 국군 창설 기념으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화랑. 그리고 1950년에 이제 6.25가 있었죠. 뭐 그때 뭐 담배 만들 겨를이 없었을 거고, 6.25 직후에 6.25 끝나고 나서 국가가 완전 막 황폐해지고 막 완전 우울한 그런 상황에 다시 국가를 재건설하자 뭐 이런 마음으로 건설이란 담배 나옵니다. 건설 한문으로 쓰여 있죠. 그림 보시더라도 뭐 우리 막 발전하자, 막 공장 세우자, 막 그런 느낌이 나죠. 막 나라를 다시 재건축하자, 막 다리를 만들고 막 이런 느낌이 막 나죠. 건설, 우리 다시 일어나자, 이런 느낌으로 건설. 51년도에 이제 6.25 직후부터 만들어진 건설. 그러니까 이 담배 이름과 그런 그림이 우리나라 이런 역사적인 걸 이제 좀 영향을 끼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새마을 담배가 나오기 시작해요. 보면은 협동이라고 막 써있고, 77년도 한창 박정희 대통령이 막 선성장 후분배 막 이런 정책 하면서 막 새마을 운동 할 때죠. 새벽닭이 울었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뭐 이런 식으로 새마을운동, 자기 집 앞을 막 쓸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막 죽어라 일하고 막 그런 새마을운동. 그래서 이때 뭐 그 담배는 제가 못 찾았는데,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새마을이란 글을 써가지고 협동이란 문구를 쓴 그런 담배도 있다고 하는데, 그 사진은 제가 못 찾았어요. 근데 그림을 보시면 이제 막 우리나라 경제 성장 그런 걸 표현하죠. 비행기, 그리고 뭐 배, 조선사업, 그리고 우리 막 남동 임해공업에 그런 중화학공업 있잖아, 포항제철 막 그런 느낌이 나는. 그때 우리나라 막 이제서야 막 잘 살기 시작한 거야. 잘 살기 시작한 게 아니라 막 시작이죠, 시작 단계. 77년 우리나라 막 이제 좀 어떻게 살아볼까 막 시작할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이때까지만 해도 가난했죠. 새마을이란 담배,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담배. 요거 말고도 그때 당시 담배가요, 뭐 새나라, 희망, 상록수, 뭐 환희, 한산도, 거북선, 뭐 이런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 몇 개만 사진을 땄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에 약간 컬러풀하게 태양이란 담배가 출시됩니다. 79년도에 뭔가 좀 샘핑하죠. 디자인이 빨갛게 필터 담배 태양. 근데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왜 빅뱅 이름 담배 이름으로 줬어? 아까 승리 보셨죠? 승리. 승리까지만 하고서 승리? 내가 승리 담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거든요. 승리가 담배 피는 거 나오고 난 담배각을 이렇게 캡처 뜨려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 태양 담배까지. 뭐야 이거, 왜 이거 분명 양현석이 지은 거 아니야? 야, 옛날 담배 이름 태양 어떠냐, 태양. 승리 어때? 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승리랑 태양. 그래서 태양이란 담배가 이제 79년에 약간 좀 세련된 식으로 태양은 뭐 굳이 뭐 역사적으로 뭐 굳이 의미 부여할 건 없는 것 같고. 자, 1989년부터 우리나라가요, 해외여행 자유화가 실시됩니다. 우리나라가요, 해외여행을 쉽게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게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해외여행이라는 게 돈이 좀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건데, 요즘은 우리나라에 너도 나도 뭐 명절에 막 해외여행 한 번씩 가고 비행기 한 번씩 타보고 그러지만 옛날엔 안 그랬다는 거죠. 1989년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제 조치가 생기면서 이제 막 해외 유학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배낭여행이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89년, 90년대부터 이런 무전여행, 배낭여행 이런 게 유행하면서 영어를 많이 쓰게 돼요. 우리나라가 외국물 먹었다 이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담배 이름이 이런 식으로 영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디스 어딨냐? 디스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글로리, 디스. 저 이 담배 정말 많이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거 많이 피셨기 때문에 요거 담배 심부름 참 많이 했죠. 전 어렸을 때 담배 심부름 할 정도로 그때는 어린애들이 담배 가도 그냥 팔았어요. 요즘에나 좀 까다롭지, 옛날엔 초등학생이 가도 뭐 이렇게 담배 심부름 하고 그랬었으니까. 글로리, 디스. 요거부터는 아마 지금 분들 다
학창 시절에 아빠 거 몰래 이렇게 빼서 피고 다 이게 기억나실 거예요. 디스, 글로리 뭐 이런 거 이제 90년대부터 영어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2000년대 좀 의미 있는 담배,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남북 화해 분위기를 반영해서 2000년도에 한마음이라는 용어가 이제 한마음, 뭐 남북한 한마음 이래가지고 이제 남북 공동 생산을 했던 한마음이란 담배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너무 많아졌죠. 뭐 지금은 담배 종류가 워낙 많고 수입 담배도 많고 뭐 일본 담배, 뭐 말보로, 뭐 마일드 세븐, 뭐 내가 아는 담배 이름 여자애들이 많이 피는 맨솔 뭐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즘 많아졌는데 제가 다시 연도별로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40년대 승리 제가 보여드렸죠. 무궁화 이런 식의 막. 그리고 50년대 건설, 파랑새, 사슴이란 담배도 있었고요. 진달래, 아리랑. 아리랑을 내가 빼먹었구나. 아리랑이 그렇게 인기를 얻은, 아리랑이 최초의 필터 담배래요. 그전에는 필터가 없어서 좀 독한 담배였고,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만 거였고, 필터가 있음으로써 좀 한 번 더 이렇게, 필터가 있으면 어때? 좀 부드러운가? 아무튼 그래서 필터가 있음으로써 뭐 아무튼 최초의 필터 담배가 이제 아리랑인데 58년도에 나왔고, 그 뒤로도 아리랑이 꾸준히 인기를 얻다가 2006년인가 언제 한번 아리랑이 다시 나왔다고 하던데, 그 뉴스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아리랑 계속 꾸준히 나왔던 거. 최초의 필터 담배 아리랑, 참 애국적인 이름이죠. 그리고 60년대 담배, 나비, 모란, 막 새나라, 해바라기, 상록수, 희망, 금잔디, 신탄진 들어본 것 같아. 그리고 뭐 한문이야. 새마을, 막 이런 식으로, 막 우리 막 이제 잘 살아보자, 이런 거 표현하는 담배. 70년대 담배. 막 타이거, 설아? 뭐라 써있는 거야? 설아? 은하수, 환희, 단호, 남대문, 개나리, 한산도, 한문어대에서 잘 안 보인다. 명승, 거북선, 태양, 수정, 샘, 뭐 이런 담배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70년대에는 또 이렇게 좀 담배가 화려해지고 이뻐지고 담배가게 이뻐지는 거. 나 어렸을 때 담배각으로 삼촌들이 그거 만든 거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밴드 사무실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해서 대리운전도 같이 하셨는데 사무실이 이렇게 있고 아저씨들이, 제가 초등학교도 가기 전 5살 때 밴드 이렇게 그 기타 연습하고 있고요. 가라오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업소로, 그때는 제가 강남에 살았거든요. 업소로 출장 가요. 그래서 연주하고 오고, 그 대리운전 하고. 그때 우리 아빠 돈 잘 벌었는데. 그래서 그때 뭐 삼촌들이 담배를 엄청 피웠어. 그래서 내가 담배 냄새 싫어하나 봐. 어렸을 때부터 담배 냄새 많이 맡아가지고 싫은 그런 인식이 있었나 봐. 삼촌들이 담배를 피고 담배가 그 비닐 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접어요. 그래서 뭘 끼워 넣어. 그래서 이렇게 냄비 받침을 만들고, 별걸 다 만들어서 냄비 받침도 만들고요. 그리고 또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면 그걸 또 다 만들어서 판판하게 방석도 만들었었어요. 그런 거 아시나 모르겠네. 그거 본 거 기억나. 그리고 70년대까지 봤죠. 그 다음에 80년, 90년대로 가면은 이제 담배 전성시대 막 화려해집니다. 보시면 뭐 파인프리, 88 라이트. 이거 우리 아버지가 나 담배 심부름 많이 보냈던 거야. 한라산. 그리고 뭐 도라지. 그리고 90년대로 오면은 예세. 잘 안 보여요. 크게 하면 좀 보이나? 글씨가. 크게 해도 그다 크리다. 뭐 디스플러스. 디플. 제 친구들이 학생 때 많이 폈던 디플. 레종 많이 주변에서 많이 폈죠. 레종, 원, 뭐 이런 것들. 추억의 담배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 담배라는 건 참 이런 애증관계가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내 몸을 피폐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계속 필 수밖에 없게 하는 그 담배. 아직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꼴초 국가고, 뭐 담배 이런 이름에 따라서 그런 것들, 그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정리해봤고요. 제가 안 보여드렸던 사진들, 손님을 맞이할 때 이렇게 담배를 접대하기도 했다는 거. 조선시대 때 되게 긴 곰방대, 긴 장죽으로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서
이렇게 바둑을 두고 있죠. 이게 이제 조선시대 양반들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 분위기가 이제 금연의 분위기가 되고 있죠. 뭐 이런 금연 포스터 하나 갖고 와봤어요. 담배는 나를 죽이는. 근데 웃긴 게 여러분, 이렇게 국가에서 금연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요, 국가가 우리로부터 그 담배 세액으로부터 걷어들인 거에 2%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오히려 뭐 요런 얘기를 쓴 교수도 있대요. 담배 사회문화사라는 사회문화사라는 그런 글을 쓴 강준만 교수는 국민을 꼴초로 만든 주범은 다름 아닌 정부다. 세계 각국의 금연 운동가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흡연자가 아니라 자국 정부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담배로 가장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건 정부고, 세계보건기구가 조사한 결과 담배 세금을 거두는 돈이 연간 2천억 달러인데 흡연을 막는 데 쓰는 이런 캠페인이나 포스터를 한다던가 이런 흡연을 막는 데 쓰는 돈은 0.2%도 안 된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뭐 국가에서 담배 펴라 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안 그래도 충분히 알아서 다 피니까. 근데 제 결론은 담배는 본인의 기호에 따른 거지만 웬만하면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학생들이 담배 피는 건 확실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겉멋 때문에 친구들이 펴서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지만 본인이 정말 자기 몸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굳이 겉멋으로 계속 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머리도 나빠지고 한창 공부할 나이에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남자는요, 20살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피기 싫어도 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선배들이 야 담배 피러 나가자 막 이러고, 꼭 오빠들 담배 피러 꼭 두세 명이서 꼭 같이 나가. 왜 담배 혼자 피면 안 돼? 그 여자들이 화장실 같이 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 꼭 담배 피러 갈 때 데리고 나가. 그리고 이제 군대 가면은요, 맨날 삽질하다가 쉬고 싶어서 담배를 필 수밖에 없대요. 담배를 안 피던 사람도 군대 가가지고 담배를 배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눈 같은 거 맨날 쓸다가 담배를 피워야지만 쉴 수 있다고. 담배 안 피면 계속 삽질해야 되고. 같이 피면서 얘기하고 친해지고. 그리고 또 남자들은 직장 가잖아요. 그럼 상사들이랑 또 계속 담배를 펴야 돼요. 그래서 평생 피고 싶지 않아도 필 상황이 생기니까 그나마 폐가 깨끗할 청소년기 때라도 좀 이렇게 깨끗하게, 간과 폐를 깨끗하게. 술도 마찬가지야. 술도 20살 되잖아요. 대학 가거나 그러면 엄청 먹여. 술을 막 즐기면서 먹이고 싶은데 막 사발식을 하고 먹이고 원샷 하라고 먹이고 계속 먹여. 또 계속 또 그러면서 또 내가 선배가 돼서 또 내가 먹이지. 많이 먹였던 일인.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거를 빨리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른 흉내를 내고 싶고, 그게 또 몰래 피는 담배, 몰래 뭐 마시는 술, 그런 게 좋은 건 저도 알지만 좀 자제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원 없이 할 거니까. 예. 맞아. 주도를 제대로 배운 뒤에 마십시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저도 저는 대학교 때 이제 20살에 선배들한테 배웠는데, 술을 저도 잘못 배웠어요. 왜냐면 대학교 1학년 때 막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막 97학번, 막 그런 98학번 선배들한테 배웠는데, 어이구 술 취하면은 이게 해롱해롱 되면 어이구 귀엽다 이런 식으로 대해주시니까, 아, 술은 취하면 좋은 거구나. 취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나는 술을 취하려고 마셨어. 그래서 항상 나는 술을 마시면 취할 때까지 마시려고 하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심지어 혼자서 집에서 맥주를 먹다가도 술이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소주를 이렇게 타. 그래서 혼자 소맥을 말아먹는,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끝을 봐. 그래서 다음날 막 혼자 술 먹었는데 수치 있어. 알코올 중독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게 되고, 나도 술을 너무 잘못 배웠어. 딱 좋을 때 딱 끊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술은 누구한테 배워야 되나요? 아버지한테 배워야 되나요? 근데 아버지가 딸인 나한테 술을 알려주진 않잖아요. 알코올 중독 초기 증상인가요? 사실 어제도 맥주 마시고 잤는데. 그래서 어제는 내가 소주는 마시지 않으리라 그래가지고 집에 술이 있는 게 문제야. 맥주를 먹고 잤는데 오늘 아침에 또 살짝 힘들더라고요. 지금 왜 마셨지? 그래서 후회를 맨날 하죠. 아무튼 저도 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담배를 피시는 분들의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그래도
또 술보다도 담배가 더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결론은 오늘은 담배 역사에 대해서 배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담배를 좋아하고 조선시대부터 엄청난 꼴찌 국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그래도 끊을 수 없다면 줄이고 웬만하면은 좀 금연을 하는 게 기승전 금연으로 훈훈하게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